반갑습니다. 3강입니다. 4단원 노화의 개념과 노화 과정. 이 단원에서는 노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노인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노화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쇠퇴하는 과정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화는 출생과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 모든 생물체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인성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돌발적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쇠퇴성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질병에 이완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개별성입니다. 똑같은 80세라 하더라도 지금 마라톤 러닝을 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혼자 걷기도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개별성인데요. 노화의 속도는 개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5가지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맨 아래 박스입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 우리 간호사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기관개별 노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계의 변화입니다. 노인 피부는 탄력 섬유와 피지선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노인 환자들이 밤새 긁다가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닌 세포 변화로 기미 검버섯이 생깁니다. 상처 치유가 또 지연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젊은 사람은 상처가 빨리 아물지만 노인은 같은 상처도 훨씬 오랫동안 회복기를 거칩니다.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외분비샘 기능이 저하되면서 땀 분비가 줄어서 더위에 취약해집니다. 여름철 폭염 때 노인 열사병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간호 포인트입니다. 보습제 아주 규칙적으로 발라드리는 부분,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피부 상태를 매일 사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이 마르고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연화곤란은 노인에게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도 커집니다. 미뢰수가 줄면서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음식이 싱겁다고 소금을 더 넣게 됩니다. 고혈압 노인에게 아주 위험한 패턴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산 감소로 철분, 비타민 B12, 칼슘의 흡수가 줄어듭니다. 빈혈,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노인에게 같은 용량의 약을 줘도 체내에 오래 남아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화기계의 간호 중재 파트는 식이 조절, 구강 관리, 변비 예방,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뇨기계 변화입니다. 신장에 사구체 여과울이 떨어지면 약물과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약물 용량 조절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광 용적이 줄고 수축력이 약해지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해 잔뇨가 남아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실금은 노인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요. 간호사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성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 요실금이 많고 남성은 전립腺 비대로 인한 빈뇨가 주된 문제점입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4분의 3에서 전립腺 비대가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변화입니다. 노화로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낙상 후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함께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낙상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노인 운동 프로그램이 중요한 중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의 지방이 축적되면 근육 주사 시 약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노인에게 근육 주사를 놓을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0세까지 약 5cm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간판이 얇아지고 척추가 굽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 변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심근 세포가 줄고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심박출량이 약 25% 정도 감소합니다. 동반결절이 섬유화되면 부정맥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심방세동이 흔하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혈관은 탄력이 줄고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말초 저항도 증가합니다. 임상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노인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낙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우선 몸을 앉고 발을 내리고 그 다음 일어서는 이 순서를 가르쳐 드리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계 변화입니다. 폐활량이 감소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노인이 계단 오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손목 운동이 감소되면서 가래를 잘 뱉지 못하게 됩니다. 기침 반사도 같이 약하게 되고, 그래서 음식이나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도 잘 못 느끼는 무증상 흡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인에게 폐렴은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예방접종 중요하고 구강위생관리 그리고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 유지가 흡인성 폐렴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신경계 변화입니다. 뇌의 크기와 무게가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노인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반응해서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낙상과 직결됩니다. 통증 민감도 변화가 임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은 심근경색이 와도 흉통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형적 발현이라고 합니다. 좀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기능 저하로 평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내분비계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당뇨 발생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가 급격히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갑상생 기능 저하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 체중이 늘고 추위에 약해지게 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 환자의 환경 온도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저체온증, 여름에는 열사병 위험이 모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 변화입니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눈물이 줄면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80세 노인은 10대의 25%밖에 눈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물질을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의 감염도 잦게 나타납니다.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가까운 것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노안인데요. 약봉투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복용법을 못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약지도 할 때 글자 크기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채 조절 기능 변화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또는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적응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에 낙상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화장실의 조명 관리, 야간 보조 등 설치가 중요합니다. 눈부심에도 민감해집니다. 창문 옆자리에 노인 환자를 앉히면 햇빛이 눈에 직접 들어와서 매우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환으로는 녹내장과 백내장이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초기에 증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청각 변화입니다. 청각 저하는 노인에게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고음부터 먼저 잘 들리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60%가 고음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음 구분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읒, 지읒, 치읓과 같은 고주파 자음들을 듣기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노인 환자들에게 씻으세요를 드세요로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후각이 나빠지면 음식 냄새를 못 맡아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80세 이상에서 80%가 후각에 심각한 손상을 겪습니다. 영양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각도 줄어들면서 음식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식욕을 감소시키는 거, 영양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노인 식사 준비 시 맛과 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촉각 저하는 안전 문제와 연결됩니다. 뜨거운 물에 닿아도 잘 못 느끼면 화상을 입게 되고요. 압박을 못 느끼면 욕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시 물 온도를 확인해 드리고 보조기구나 의복이 피부를 누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관계별 변화와 간호중재를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시험 직전에 복습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왼쪽에서 변화를 보고 오른쪽에서 그래서 간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좀 정리하면 각각이 감소되고 저하되고 약화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예방 간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낙상 예방, 욕창 예방, 감염 예방.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보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청기나 돋보기, 요실금 용품들을 활용해서 저하된 기능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대사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니터링이 강조가 됩니다. 혈압과 혈당,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표를 외울 때는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변화가 왜 그런 간호로 이어지는지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신체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상실 경험과 정체감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회적인 역할을 잃고, 몸의 기능, 때로는 배우자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이 쌓이게 되면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노인 환자의 과거의 직업, 살아온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나타났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 면역 저하 모두 직결됩니다. 다음은 우울과 불안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거나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거나 무기력한 상태, 잠을 못 자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놓치지 않고 우울과 불안을 사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면 변화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노인은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는 아주 선잠을 자는 형태로 수면이 변화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제를 쉽게 처방하기보다는 수면 위생 교육이 먼저입니다. 낮에 햇빛을 보도록 하고 낮잠을 너무 많이 자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 중재입니다. 다음은 노화에 따른 인지적 변화입니다. 정상 노화와 치매를 구분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인지 변화에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새로운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이 다시 나거나 또는 메모를 활용해서 또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방금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계산이 안 됩니다. 혼자서 식사나 세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라고 할 때 간호사가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 간호사정 도구를 활용합니다. MMSE와 모카가 대표적인 인지기능 평가 도구입니다. 우울은 우리가 GDS를 활용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적 변화입니다. 우선 사회적 변화에서 노인은 살면서 역할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로서의 이런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변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이런 정체성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사소통 기회가 감소되면서 사회 네트워크가 축소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자녀 지원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의존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사회적 변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과 함께 노인에게 이제 고관절 골절이 발생되면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크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위험 요소입니다. 맨 아래 박스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노인을 사정할 때는 "어디가 아프세요? 어떤 부분이 아프세요?" 라고만 이제 물어보면 안 됩니다. 혼자 걸으실 수 있는지, 밥 드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혼자 가시는지 이런 기능적 변화와 관련된 기능적 상태를 함께 사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5단원 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문제입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3%입니다. OECD 평균 14에서 15%,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엄청난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 큰 병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사정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의심되면 사회복지사 연계하고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입니다.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의 30%에 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무언가 잘못돼도 발견이 늦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독감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해자의 70% 이상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부분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돌봄 부담, 경제적 문제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학대의 신호를 관찰해야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 극도의 수동성,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위축되는 모습 등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최신 통계 및 정책 동향입니다. 핵심 통계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43%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2명 이상이 빈곤 상태입니다. 150만 명. 혼자 사는 노인, 전체 노인의 30%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그룹입니다. 10% 이상 노인학대 신고 증가율입니다. 발견과 보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제 발생도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3%. 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율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수치와 함께 중요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래 4가지 사회적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격차 부분이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예약하거나 처방전을 확인하고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 이걸 모르면 의료 서비스 자체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노인 환자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 해결책은 다각적이고 다학제적인 지원입니다. 의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복지, 주거, 경제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6단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입니다. WHO는 2008년에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건강은 유전자나 의료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WHO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중간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은 소득, 교육, 직업, 성별, 사회 계층과 관련된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중간 요인은 이런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에 작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주거, 사회적 지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노동 조건, 건강 행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른쪽에 배치한 6개의 박스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사회적 결정 요인입니다. 우선 소득, 경제적인 부분 중요하고요. 돈이 없으면 약도 못 먹고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죠. 두 번째는 교육 수준입니다. 당뇨 노인에게 식이 교육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노인과 혼자인 노인의 건강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계단이 많은 낡은 집에 사시는 분은 낙상의 위험성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얼마나 가까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을 한번 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죠. 이런 부분들 차이로 인해서 건강이 결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차별과 사회적인 배제입니다. 어차피 노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의료 현장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됩니다. 간호실무에서는 이 요인들을 사정하고 필요한 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일곱 번째 단원에서는 노인 간호의 이해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간호 실무와 연결합니다. 노인 간호학은 독립된 전문 분야입니다. 단순히 성인 간호의 연장이 아니라 노인의 발달 단계, 생리적 특성, 사회적 상황, 돌봄의 욕구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단원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역할들 그림이 그려지기 바랍니다. 노인 간호학의 핵심 개념은 슬라이드 상단 박스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간호학의 독립 분야라는 부분, 두 번째는 전인적 접근이라는 부분입니다. 독립 분야, 노인 간호학은 성인 간호학의 연장이 아닙니다. 노인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간호사라는 전문 자격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 접근인데요.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계, 영적 측면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간호 범위를 보면 예방부터 말기, 돌봄까지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노인간호 담당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인의 전 생애 과정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습니다. 발전 방향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에서 예방 증진으로 나아갑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방향성입니다. 노인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AI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등이 노인 간호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인적 돌봄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영적 돌봄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전인적 접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인간호 담당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8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간호 제공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노인 환자의 기본 신체 간호를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다약제 복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노인이 많아서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증진자입니다. 예방이 핵심입니다. 특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알균 접종을 권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에게 폐렴이 아주 위험하고 발생하면 합병증,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눈여겨서 체킹하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활 촉진자입니다.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협력해서 노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돌봄 가족들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사정하고 지지하는 부분도 간호중재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옹호자입니다.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인데요. 연령 차별이나 불필요한 처치를 막고 노인의 의견이 의료 결정에 반영되도록 옹호자,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자와 조정자 역할입니다. 다학제 팀을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약사와 같은 여러 전문가가 협력할 때 간호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연구자입니다. 임상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근거 기반 실무를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은 임종 돌봄 제공자입니다. 노인 간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부분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정서 영적 지지까지 이어가는 임종 돌봄 제공자의 역할. 자, 8가지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의료윤리 4대 원칙입니다. 비천과 취조레스가 제시한 4대 원칙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어서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자, 첫 번째는 자율성 존중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삶과 치료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존중한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율성 존중 부분인데요. 핵심은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하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건강 증진, 보호, 적극적인 돌봄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악행 금지, 무해입니다.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해, 위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위험 최소화, 해악 방지, 안전으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의료 자원의 분배와 서비스 제공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라는 부분이에요. 공평하다, 형평하다 하는 형평성, 공정성, 평등이 핵심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율성 존중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선행의 원칙과 충돌하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간호사의 윤리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 4대 원칙부터 이제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인 간호의 최신 경향과 변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이 예방 건강 증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면 고친다에서 아프지 않게 한다로 바뀌고 있고요. 관련된 예방 교육 활동들이 더욱 중요하게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이 중요한 이제 제도와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방문간호 커뮤니티 케어가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통 대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기술로 넘어갑니다. 원격으로 혈압, 혈당,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실제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이제 확장돼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에서 전인적인 돌봄으로입니다.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명 치료에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존엄한 죽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호사가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간병인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간호 적용 분야입니다. 노인간호 담당 간호사가 일하는 곳은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급성기 병원입니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급성 질환이 생긴 노인이 입원하는 곳. 최근에는 노인 통합병동을 따로 운영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학제 팀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장기 입원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간호사는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관리하는 리더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지역사회 간호의 핵심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방문 간호,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을 처음부터 예방 단계까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종합 복지관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건강 상담, 응급 처치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쥐야간 보호센터입니다. 낮 동안 노인을 맡아드리는 곳입니다. 돌봄 가족들이 직장에 가거나 잠깐 쉴 수 있도록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합시다. 5단원에서는 노화의 다섯 가지 속성과 기관계별 생리적 변화를 배웠습니다. 각 기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맞는 간호가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5단원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빈곤, 고립, 학대, 간호사는 이를 발견하고 보고하고 노인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았습니다.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여섯 가지 결정 사항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포괄적인 사정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노인 간호, 담당 간호사의 8가지 역할, 그리고 의료윤리 4대 원칙, 변화하는 노인 간호의 경향, 그리고 다양한 적용 분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맨 아래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존엄성을 가진 총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개별적인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 간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강 수업은 수업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